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9년입니다. 드디어 해가 바뀌어서요. 우리 19년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년 1회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전기설비 기준 우리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분까지 20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많이 쉬운 부분이죠. 지중전설로에서의 매설 방법이 뭐하라? 아닌 거를 구하라. 이렇게 됐네요. 아닌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개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요? 우리 관로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거식 있고 직접 매설식. 요거 여러분들 세 개죠. 자, 요 인입식이라고는 얼굴은 비슷하게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답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 답은 2번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설식 할 때 몇 미터 묻어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량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중량에 대한 무게,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따지셔도 되겠죠. 중량에 의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죠? 요것 답입니다.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 있을 때는 우리 몇 미터 묻자고요? 1.0미터 이상 묻어라. 그리고 여기는 0.6미터다. 이런 규정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자, 여기서 답은 뭐가 되고요? 인입식은 없다. 그리고 암거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서요? 신도시 같은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있죠? 거기에서 우리 사용되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 우리는 암거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셔서 여기 관련돼서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죠. 그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크게 어렵게 시험을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이요. 자, 특수압력 변압기로서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이렇게 됐네요. 내부 고장 생겼다. 내부 고장 생겼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여기 연달아서 우리 18년도에도 나왔고요. 지금 19년도에도 지금 연달아서 좀 추진되고 나오고 출제되고 있네요. 자, 우리 5천에서 우리 어디까지 갔는데요? 만 미만입니다. 여기는 만 뭐죠? 이상 넘어갔을 때고. 요거죠. 자, 여기는 뭘 설치하냐면 자,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자동 차단하는 변압기 탱크 용량 무조건 여기 뭐가 생기냐면 여기는 경보장치나 또는 자동으로 차단하는 차단장치 둘 중에 하나예요. 경보장치나 아니면 차단장치. 만을 넘어갔을 때는 여기는 무조건 뭐 하는 거죠? 자동으로 차단하는 차단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형태에서 우리 뭐를 설치하는 우리 경보장치만 설치하시오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자, 우리 경보장치 설치는 탄행식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죠? 탄행식이 있고요. 우리 잔행식이 있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탄행식 변압기의 경우에 자, 우리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세 개로 나눠진다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형태는요. 반드시 반드시 차단 장치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확인하셔서요. 답 찾는 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듯 싶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 나오면은요. 그렇지 하고 바로 찾아가셔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자, 3번은 여러분들 삭제됐고요. 자, 우리 4번 갑니다. 4번이요. 4번. 자,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에 뭐죠? 조가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조가 형선이네요. 우리 조가 형선이요. 기본적으로 뭘 이용하죠? 우리요? 금속선으로 된 우리 뭡니까? 연선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뭘 이용했다 우리요? 금속선을 이용한 우리 아연도광 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요. 우리 금속선으로 되어 있는 아연도광 철선을 이용한다. 자, 금속선이 뭐라고 해서? 아연도광 철선이다. 그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굵기 얼마짜리라고요? 기본적으로는요. 38스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내부로 두시고요. 자, 일단 아연도광 철선 금속선으로 된 우리 연선을 사용한다. 조가형선 하나 좀 체크를 좀 하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5번도 KC 규정에 의해서 삭제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 저급 가공전선하고 가공 약전류전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공전선하고 약전류전선 나와 있어요. 그럼 요 규정은 옛날로 따지면 요건 뭐죠? 우리요? 공가 규정입니다. 공가에 대한 규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놓고 본다면 공간이 이거잖아요. 자, 우리 이 형태에서 지지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별개한 겁니다. 그 위에는 뭐가 됐죠? 우리는 전력선이고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선을 우리 뭐죠? 저기 나와 있는 약전류 전선이라고 한다. 가공 뭐죠? 약전류 전선입니다. 이게 약전류 전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위에 나와 있는 저압과 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그 다음에 고압과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뭐죠? 우리요? 35kV 해놓고 여기에 나온 이격거리. 지금 이거를 여기서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우리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의 위로, 그죠? 위로, 뭐를 했죠? 등을 위로 하는 별개 완금류 시설한다. 가공전선을 반드시 가공전선이 게 뭡니까? 얘예요. 이게 가공전선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가공전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가공전선을 약전류전선 어디에? 위로. 반드시 여기에 설치하는 완금류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별개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개의 완금류에 어디 있다고요? 위로 시설한다. 맞습니다. 자, 전선로의 지짐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화 중 우리 목주라고 나와 있죠? 요거 하나 좀 외워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목주의 풍압화 중 아마 여러분들 요거 모르시는 분 꽤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주의 풍압화 중 우리 뭐로 간다고요? 1.5. 이 자체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가공전선, 약전류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이 모두 75. 틀렸죠?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어떻게 됐나요? 나눠져 있잖아요. 저압과 고압이 뭐에 되어 있다고요? 나눠져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압일 때는 얼마 되고요? 여기가 0.75가 되고요. 자, 우리 저압일 때는 여기가 0.75. 고압일 때는 뭡니까? 1.5m. 그러니까 여기 틀려 있네요. 자, 모두 75cm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그냥 답은 3번이 틀리는 것입니다. 3번이요. 자, 4번 가볼까요? 자, 가공전선이 약전류전선에 대해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거리에서 뭐한다? 연가한다. 그죠? 연가. 이런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세기에 대한 부분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요. 여러분들 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우리는요? 요거는요. 우리는 공행 규정이라는. 그렇죠? 공용. 그죠? 공용 규정이라고 한다. 또는 뭐 공가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6번에 대한 내용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7번 가볼까요? 자, 6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으면 또 이거하고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게 우리가 뭐였죠?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죠. 병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규정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수중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전래 사용 전압은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래 지락시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자,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했을 때 우리요? 30볼트를 초과했을 때. 어디입니까? 수중 조명등. 자, 기억하셔야 돼요. 수중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절연변압기의 2차 측 사용 전압. 우리 여러분들 눈에 얘기하면 자, 우리 사용 전압 하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서 우리 사용 전압은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뭘 찾습니까? 우리는 400볼트를 찾습니다. 400볼트. 400볼트요? 자, 근데 사용 전압이 몇 볼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300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0볼트가 있고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몇 볼트인가요? 30볼트. 자, 우리 앞쪽에서 이건 잘 다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300볼트에 한 규정, 250볼트, 300볼트. 자, 이건 뭐죠? 교통신호등.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뭐죠? 전기 울타리. 전기 울타리일 때 몇 볼트에 우리요? 250볼트. 자,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조명이요? 수중 조명. 수중 조명에 저기 나와 있는 우리 절연변압기 나오면 수중 조명하면요. 뭐 절연변압기도 되고 2차 측. 수중 조명 여기 나와 있는 절연변압기에 우리 몇 차 측이요? 2차 측. 그래서 요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요것도. 자, 300볼트, 250볼트, 30볼트. 자, 원래 기본적으로 몇 볼트라고 그래요? 400볼트가 기본이다. 여기서는 몇 볼트가 기준이라고요? 30볼트 규정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번 답 1번입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 뭐 8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석유류를 저장하는 전등 배선에 허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 우리는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공사 방법. 우리 금캐, 금속관과 케이블 공사. 그죠? 그 다음에 금캐,
뭐가 있나?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그죠? 요거예요. 자, 우리 크게 나누면 여기는 우리 뭐로 가죠? 폭연성으로 가는 거고요. 분진. 여기는 뭐로 가는 거죠? 가연성 분진으로 간다. 근데 가연성에서도 가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죠? 위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따져보시면 일단 이 내용을 구분이 안 되더라도 세 개만 기억하시면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공사 세 개는 짝이잖아요. 아니면 자, 짝은요. 이렇게 두 개가 짝일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짝일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세 개가 짝, 두 개가 짝. 어차피 두 개든 세 개든 해당 사항이 없는 건 우리 뭔가요? 애자 공사.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요. 케이블 공사인데요. 자, 케이블은 케이블인데 캡 타이어 캡이라고 나오면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여기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좀 기억을 해달라고요. 캡 타입은 캡 타입인데 여기에는 우리 케이블 공사에는 캡 타입 케이블은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을 좀 잘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확인 사항들을 좀 잘 좀 체크를 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 하다 보면 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죠. 확인을 잘 체크를 좀 하셔서 답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9번 갑니다. 9번. 자, 사용자 납입 154 kV인 가공선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이네요. 전선과 식물세 이격거리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몇 kV냐면요. 60kV를 기준합니다. 그죠? 60kV를 기준해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전선과 식물세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경우에 몇 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자, 우리 기본적으로요. 자, 60kV 기준해서 이 이하일 때는 몇 미터죠? 2미터. 그리고 여기를 초과했을 때는 2 플러스 우리 뭐한가요? 단수 처리해서 곱하기 0.12한다. 요거죠. 자, 여기는 무슨 규정이 있다고요? 단수. 자, 그럼 여기 나오는 60kV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따져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넘어갔네요. 그렇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위로 가야 되죠. 2 플러스 요건 이렇게 됩니다. 자, 154예요. 154 빼기 여기 기준이 뭐가 되죠? 60이잖아요. 요거. 그죠? 곱하기 0.12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써놓으시고요. 자, 마무리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주어진 형태를 보시면서 요거 154를 빼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 위에 걸 요거 빼면 계산해 보시면 94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4니까 뭐가 되죠? 우리는 9.4가 됩니다. 요거를 단수 처리하면 뭐가 되죠? 우리는 소수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 올리면 뭐가 되나요? 10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본다면 2 플러스 10 곱하기 0.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는 1.2니까 뭐가 되죠? 3.2m.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3.2가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미터 이상 띄운다고 그래요? 3.2m 이상 띄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간다면 뭐 탑10에서 크게 뭐 어려워서 여러분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자, 요 부분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좀 만들어 놓으시면 탑10에 있어서 어렵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형태에 보시면 가공전선, 그죠? 가공전선에서 전선하고 우리 뭐죠? 식물세 이격거리 기준은 뭐가 된다고? 60kV. 그래서 기본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2m에서 출발한다는 규정을 여러분들 하나 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여기 나오는 9번 규정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충분히 찾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네요. 자, 10번. KC 규정에 따라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나오려?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일단 10번 넘어가기 전에 9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요 규정이 있는 거 있죠? 요거 하나 잘 외워놓고 넘어가죠. 우리 시가지 특고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가지 특고합도 뭐 이런 규정들이에요. 전부 다 요거 비슷하게 돼 있는 우리 시가지 특고합. 자, 얘는 기준이 뭡니까? 얘는 35kV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오면 얘 몇 미터가 되죠? 우리는 10m죠. 그 위에 똑같아요. 자, 여기를 넘어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기본 여기다 플러스 여기에 단수 규정해 놓고 곱하기 뭐죠? 0. 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요거 중요합니다. 기준자람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으면 단수기죠. 넘어가지 않으면 10m. 그러니까 여기는 10이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외우는 거예요. 기준전압 35K 10m. 여기 기준전압 뭐죠? 60kb 2m. 그렇죠. 이렇게만 찾으셔서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체크를 하셔서요. 여러분들 거 좀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9번은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9번이요. 자, 10번은 삭제됐고요. 자, 11번 갑니다. 자, 10번 삭제됐다고 했습니다. 자, 11번. 이건 좀 어려울 듯 하네요. 농사용에 이용되는 저압 가공전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사용전압이 뭐 해야 된다? 저압이다. 이건 맞아요. 그죠? 모르시더라도 이 정도는 맞겠다. 그죠? 저압. 자, 그 다음에 2번. 전선로의 경과는 요거 모르겠잖아요. 그냥 넘어가야죠. 근데 여기 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건데. 자, 인장강도 얼마다? 1.38. 자, 지표상 높이 얼마다? 3.5. 그쵸? 이거 다 맞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지나가면서 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놓고 하나씩 요거 그러네 하는 정도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과 몇 cm라고 그래요? 30cm. 그래서 답은 2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쉽다고 낸 건데 여러분들 어렵게 보셨을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아마 외우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거의 다. 여기까지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농사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갑니다. 12번. 자, 우리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대기 접지도체가 접지공사 전형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두 문제만 어려워요. 11번하고 12번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우에 접지장 값은 얼마인가? 기본적으로는 10이거든요. 기본적으로 15ohm이에요.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는 게 피대기 접지도체 쭉 했는데 여기에 접지도체 전형의 것은 우리 얼마로 가냐? 거기에 10이 아니라 다음 뭐죠? 30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전형일 때는 30. 그런 말이 없으면 우리 몇 ohm으로 가죠? 우리는 10으로 간다는 것만 체크를 좀 하셔서 답을 확인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11번, 12번 두 개의 문제가 연달로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13번 갑니다. 13번이요. 자,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선. 그죠? 우리 사용할 수 없는 전선?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전선입니다. 자, 우리.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마 모르셨더라도 충분히 찾아 쓰셨을 것 같아요. 자, 고압에 사용되는 거. 자, 우리 보시면 절연전선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둘 중에 놓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나경동선 아니고요. 다시명전선 아니고. 그러면 절연전선하고 케이블인데 두 개를 놓고 고르려면 여러분들 뭘 써야 돼요? 우리는요. 이걸 찾는 거죠. 뭐 당연히. 그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블. 우리 지중전선로도 뭘 쓰죠? 우리요? 케이블. 뭐 무조건 지중전선 케이블 씁니다. 기본적으로 모를 때는 답이 쭉 해서 없죠. 없는데 케이블 있죠. 그럼 케이블 쓰셔야 돼요. 지중전선으로 사용할 때도요. 그렇게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갑니다. 14번이요. 자, 발전기를 전선로로부터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1번.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뭐가 생겼다고요? 과전류가 생겼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용량, 발전기의 내부 고장 생기는데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답이 틀려 있습니다. 우리 얼마인가요? 자, 5,000이 아니라 1000kb 이상의 발전기에 뭐가 생겼을 때? 내부 고장 생겼을 때 뭐가 됩니까? 우리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형태를 보시면서 요건 뭐다? 답은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나오는 만이 나와 있는 게요. 여기다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만이 나와 있는 게요. 두 개입니다. 자, 우리 만 킬로와트. 그렇죠? 여기는 뭐죠? 만 kV예요. 자, kV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 고장인 거고요. 자, 이럴 때는 증기터빈이 나옵니다. 증기터빈. 자, 우리 증기터빈의 경우에 스로스트 베어링 내에서 그 온도가 현재 올라가거나 마모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증기터빈 나옵니다. 만 킬로와트면 증기터빈이 나오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스러스트 그죠? 베어링이라는 말이 나온다. 베어링.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인대 킬로와트고요. 여기는 만인대 뭡니까? kVA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를 확인을 좀 하시면서 잘 체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부 고장이고요. 여기 뭡니까? 증기터빈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답은 14번의 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체크를 좀 잘 하셔서 여러분들 거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뭐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이 정도는 맞히셨을 거다 보여집니다. 자, 15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우리 아까 몇 번이었냐면요. 여러분들 주어지는 문제가 11번하고 12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5번. 세 문제는 많이 까다롭다. 자, 고압 옥내 배선이 수관과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형태를 보면 몇 cm 이상 이격을 띄어야 되는가? 저것도 우리 잘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몇 cm요? 우리요? 15cm. 이런 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외워놓고 넘어가자. 자, 16번 갑니다. 16번요. 자,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가요. 우리 근데 요 지금 19년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우리 2대 시험 문제에서 이 설비 기준 파트가 조금 까다롭어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막 16개, 18개 막 이렇게 맞았는데 요새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한 14개 정도 아마 잡으셨으면 맞지 않았을까. 14개 정도 목표를요. 자, 우리 16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네요. 자, 여기는 뭐가 돼요? 요거만 보는 거죠. 다중접지식. 중성선의 다중접지식. 자,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22,900V에다가 곱하기 몇 배를 할까? 요거 따지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죠? 몇 배 곱하죠, 우리요? 0.92배를 곱한다는 걸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요. 크도 많이 나와서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기 들기면 되죠. 그렇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2,900을 우리 뭐를 넣었다? 우리 0.91을 넣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시험 아무 생각 없이 내신 분들이 많겠죠. 요거만 알았다면 계산할 필요도 없다고. 요거만 알았으면. 그래서 0.9 곱하면요. 일단 이거보다 작은 전압 나와야 되잖아요. 답 몇 번인가요? 4번이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곱하기 2라면 22,9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 2, 3, 4 중에서 22,900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된다. 뭐죠? 요거죠. 답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뭘 때입니까? 다중접지일 때. 그렇죠? 시험 전압. 자, 이 전압의 크기로 몇 분간 가합니까? 우리요? 10분간 가합니다. 10분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16번이었습니다. 16번. 자, 18번 갑니다. 자, 라이팅 덕트 공사 나와 있네요. 라이팅 덕트 공사에 대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를 구하라. 틀린 거 구하는 겁니다. 끝부분 뭐 해야 되죠? 뭐 당연한 거죠, 뭐. 그죠? 자, 견고하게, 당연히 견고하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라이팅 덕트의 지점 간의 거리 얼마입니까? 2m입니다. 라이팅 덕트는 몇 미터? 2m. 그러면 라이팅 덕트하고 짝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라이팅 덕트는 2m인데 우리 금속 덕트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버스 덕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는 지점 간의 간격이 몇 미터입니까? 얘는 3m입니다. 라이팅 덕트는 2m. 같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덕트는 조형제를 관통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상식선에서 푸셨으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식선에서 풀었어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잘 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여기요. 우리 17번이었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18번. 자, 18번. 자, 정리해볼까요? 자, 우리 금속 덕트.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금속 덕트에서의 저압 옥내 배선에서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 합계는 일반적으로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여야 하는가? 몇 퍼센트 뭐죠? 이하여야 하는가? 우리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이하입니까? 우리는 20% 이하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를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의 답은 2번이에요. 자, 근데 답이 요게 될 때가 있잖아요. 50%로 늘려줄 때가 있죠. 자,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갔죠? 전광 표시 장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갔대요? 제어 회로의 배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채워도 된다고요? 면적의 50%. 자, 여기는 그런 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 말 자체만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광 표시 장치, 그다음에 뭐죠? 제어 회로를 넣었을 때는 몇 퍼센트까지 어려? 50%까지. 이거 지금 여기 나온 이게 문제. 이거 자체만 가지고 놓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고 있다고요? 요걸 물어보고 있다. 자, 아닌 경우입니다. 요거 아닌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설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50%인데 50% 쓰신 분들도 있어요. 왜? 여기가 5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50 주어져 있는 건요. 자, 이걸 보면서 이거 하지 마시오 하고 힌트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힌트. 자, 힌트를 줬는데 불구하고 이걸 틀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또 생각하는 거죠. 저기서는 힌트 주고 이걸 쓰지 마시오 하는 건데 여러분들 거꾸로 이게 주어졌네. 그러니까 여기도 50인가 보다 그래서 50을 쓰신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18번이었습니다. 18번. 자, 19번 가볼까요? 자, 지중전설에 사용하는 지중함 나와 있네요. 지중함 나오면 또 숫자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딱 숫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라. 틀린 것이야. 자, 굳이 이런 걸 뭐 세척할 필요도 없네요. 틀렸어요. 아니 뭐 땅속에 들어가 있는 하암인데 굳이 뭐 세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2번. 경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 뭐 당연한 거죠. 상식. 이건 맞니? 자, 3번. 안에 고인물이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상식. 맞다고 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자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없도록? 잘 읽으셔야 돼.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자입니다. 그죠? 담당자 외에는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없도록?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도록 시설한다. 그죠? 잘 읽어보면 이것도 상식. 1번도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세척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뭐 그런 장치 설치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죠. 여기에 무슨 장치요? 통풍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송풍 장치 뭐 이렇게도 뭐 써도 됩니다. 송풍 장치 또는 통풍. 자, 면적이 얼마큼 이상의 크기가 되면 저희 지중함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 여기가 1, 1. 가로 세로 뭐죠? 1. 그러니까 결국 뭐죠? 1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크기가 뭐가 되는 거죠? 꽤 큰 거잖아요. 가로 세로 1m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이 되면 옆에서 알게 모르게 뭐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어떤 가스들이 여기를 통해서 빈 공간이니까 그죠? 흐물흐물 들어와서 여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요인이 우리가 작용을 해서 여기 스파크가 만약에 펑 튄다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팡 폭발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면적이 되면 혹시 가스 이런 게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얘를 거꾸로 바깥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내보낼 수 있는 그죠?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기는 없지만요. 지금. 그래서 1세제곱미터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사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요. 지금 여기 나온 이 문제보다 이게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1세제곱미터를 물어보는 답이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그 다음에 20번.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20번이요. 자,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 한 서너 문제가 나와서 여기 지금 1회 시험에서 설비 기준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번에 뭐 어렵게 나올 거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단 우리는 무조건 몇 개는 맞아야 돼요. 12개는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좀 차근차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철탑의 강도 계산에 있어서 사용되는 이상시 상정하종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거. 철탑의 강도 계산 이상시 상정하종. 이때 우리 철탑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요거 외우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 찾는 거잖아요. 철탑 이상시에 여러분들 안전율은 얼마입니까? 1.3.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자,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아니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상정하종 속에 과연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이런 것들이 뭐 외에서 무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어떤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미진에 의한 요동과 철구조물의 인장하종.
뇌가 철탑에 가해졌을 때 충격. 그 다음에 이상전압이 전선로에 내습했을 때 생기는 충격. 그 다음에 풍압이 전선로에 직각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의 하중. 요겁니다. 직각방향. 풍압하중이 풍압이 전선로에서 어디죠?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에 하중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에는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수직, 그다음에 수평 횡하중, 그다음에 수평 종하중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뭐 크게 종류를까지 외우지 않으셔도 요거 하나만 체크해놓고 외우자. 자, 무슨 방향이에요, 우리요?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그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요 2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웠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려웠던 게 11번, 그 다음에 12번, 15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0번 이 네 개 문제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면 16개잖아요. 4개 빼면요. 그 중에서 좀 더 틀렸다고 해도 12개는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 조절을 해보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1회에 대한 우리 설비기준 법규 과목입니다. 기술기준에 대한 20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강좌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에듀윌 합격 패스.